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2021년 행복하게 시작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산책길에 소개할 첫 책은 7명의 석학과 인터뷰한 내용을 엮은 오늘부터의 세계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를 잘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책일 것 같아 처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러미 리프킨, 원태준, 장하준, 마사 누스바움, 케이트 피킷, 닉 보스트롬, 반다나 시바 이렇게 7명의 석학이 나와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미래의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공유하고 있는 책입니다. 들어가며에 나오는 유발 하라리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살아오던 우리의 삶이 변했고 생각하지 못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평범하게 자리 잡음으로써 역사적인 웜홀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웜홀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통로로 시공간의 다른 지점을 연결하는 고차원적인 구멍을 뜻하는데요. 어벤져스를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이해할 듯 싶습니다. 따라서 신중해야 하며 개혁을 이룰 수도 있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불이한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문이 닫혔다는 책의 뒷표지에 나온 말처럼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다양한 포스트 코로나를 다룬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는 것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2020년은 확실히 세계를 급변하게 만든 연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2021년도 안심하게 이르며 작년에 배웠던 것들을 잘 상기시켜 2021년 한 해는 잘 보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러미 리프킨과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그린 뉴딜의 책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요. 3차 산업혁명과 글로컬라이제이션, 화석 연료를 대체해야 하는 재생 에너지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2020년 9월 14일 동영상으로 올린 글로벌 그린 뉴딜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기후변화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초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가 2, 3년마다 창궐할 것이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3차 산업혁명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내용보다 안희경 저자가 질문한 내용 중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에 대한 제러미 리프킨의 대답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한국 청년들에게 9세대의 정치를 쓸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래된 정당은 기후 비상을 인지하면서도 개혁을 하지 않고 동기부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국회로 가야 하며 교육위원회를 맡고 지역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핀란드 총리 산나 마린도 34세 여성이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역시 28살에 미국 하원 의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은 중국 사회 변화를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지식인 원태준입니다. 팬데믹이 오고 중국에서는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혼용해서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중의학으로 치료를 진행하면서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농촌의 바이러스의 대응을 원태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50% 넘는 사람들이 농촌에 살며 병원도 의사도 없지만 그들은 스스로 마을을 폐쇄하고 자립시켰다고 합니다. 즉, 어떤 보살핌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막아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서양 국가들에서 아시아인들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을 보며 유교적인 사상으로 자유를 포기했기에 그렇게 되었다는 뉘앙스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서양 국가들과 동양 국가들의 팬데믹 대응 방식을 두고 서로가 비판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단지 문화, 철학, 가치관, 생각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태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태준 역시 제러미 리프킨과 맥락은 다르지만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유럽과 러시아, 중동이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아시아가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지역 중심 세계화를 통해 세계 지도로 본다면 삼각형 구조로 통합되는 새로운 세계화의 물결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서구적인 문화를 그대로 답습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가 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개개인이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 역시 동의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와의 인터뷰 중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국주의로 갈 것이다. 아웃소싱한 기업들이 자국으로 올 것이다. 세계화는 끝났다 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 긱 이코노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파도 일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 등을 보며 오히려 신자유주의 체제가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며 저도 생각했던 부분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하준 교수는 빚을 내서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빚을 내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더 늘어난다면 빚을 내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재정이 건전하다고 합니다. 이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과 같은 북유럽 나라들과 비슷한 국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복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북유럽처럼 의료보험, 교육보험, 연금보험 등을 국민이 공동 구매해서 사회적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사람들이 더욱 혁신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장하준 교수도 말하고 있습니다. 법 철학자, 정치 철학자, 윤리학자, 고전학자, 여성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은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줄면 혐오 역시 줄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가진 혐오는 사람들을 갈라놓지만 팬데믹으로 보게 된 인간의 취약성은 사람들이 더욱 협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연민을 느끼게 하며 따로 있지만 함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마사 누스바움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우리가 구현해야 할 정의가 인간이 각자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존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두려움이 줄면 혐오도 줄기 때문에 삶의 기본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두려움이 줄게 되고 자연스럽게 혐오도 줄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케이트 피킷 영국 요크대학교 역학과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굼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민간 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민간 의료 체계는 오히려 사람들의 의료 빈부격차를 아주 많이 벌리기 때문에 보편적인 의료보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며 그렇게 세계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 의료체계가 된다면 부의 빈부격차가 건강의 빈부격차가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원격 진료는 외국 의사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들어볼 수 있고 외국에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디지털 빈부격차가 있다면 원격 진료에도 의료격차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며 병원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관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보건 체계를 강화해서 예방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닉 보스트롬과의 인터뷰 내용도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언제든 감염병이 올 수 있다는 예상을 했고 과거에도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도 단기적인 대책에만 급급한 것을 보며 닉 보스트롬 교수는 정밀한 시나리오를 세웠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의 결핍 상태가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언택트는 일시적이며 우리는 다시 대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인간은 상호작용을 할 때 더 많은 감각을 이용하고 온라인 상으로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면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의 결핍을 해소해줄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하며 중대한 국제 조정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다나 시바와의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다나 시바는 과학자이자 농부로 농업 정책을 펼치며 생태 중심의 대안적인 삶을 제시하는 풀뿌리 운동 지도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행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인류와 자연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속적으로 자연을 파괴해 오고 있기에 동물, 식물 등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한 코로나19와 같은 부정적인 사태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자연을 위해서 일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하며 지구와 함께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디지털 족쇄, 디지털 감옥에서 뛰어놀 자유를 뺏긴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전환의 시기를 맞아 대대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호황을 누린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선방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을 시작하고도 변하지 않고 정부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2020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개개인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국가 정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책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는 속에 어떻게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꼭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 경제적으로도 작년보다 풍요로운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안희경 저자의 오늘부터의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